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도현 원장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검사 중에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이제 엑스레이 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엑스레이는 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찍는 건가요? 우선 엑스레이 검사는 대부분의 정형외과 초진 환자분들한테서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골절이라던가 탈구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골격 상태를 전반적으로 봐서 퇴행성 관절염은 없는지, 주변 연부 조직에 석회라던가 다른 질병은 없는지, 배열은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든 초진 환자에선 거의 필요한 검사고요. 그 외에도 골절 치료 중인 환자는 추가적인 이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골절된 부분이 잘 낫고 있는지, 석회가 있는 분들은 석회가 잘 녹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판단하기 위해서도 진찰을 하면서 계속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검사예요. 저희 병원은 도수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하면서 치료 전과 후에 환자분들의 골격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할 때 엑스레이 촬영을 또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추의 전만곡이 많이 사라지고 거북목을 보이고 있는 환자분이셨는데요. 중심선에서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거북목이 잘 보이시죠? 이제 충분한 치료를 받고 나서 목의 전만곡이 다시 C자형 커브가 살아나는 이런 경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죠. 보니까 30회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네. 놀랍네요. 네. 다시 태어났네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 환자분도 치료받고 나서 목과 두통 이런 통증들이 많이 사라졌고 되게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저분이 이제 저희 병원 졸업을 하셨나요, 그럼? 네, 졸업하셨죠.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초진 환자의 경우 엑스레이를 거의 무조건 다 찍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나는 목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목만 찍으면 되지 왜 전신을 다 찍느냐? 괜히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던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골격이 바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요. 만약에 목만 찍을 경우 또는 골반이 아파서 골반만 찍을 경우 그 층만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목만 보거나 골반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휘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전 척추 목에서부터 골반까지 찍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허리가 어느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 척추를 촬영합니다. 그러면은 목이 아파서 왔지만 다른 부위를 찍어야지 목 통증의 원인을 또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걸까요? 목만 아프다고 목만 치료한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치료할 경우에는 나중에 또 다른 부위들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물리적, 화학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얘기가 어려워지겠지만 엑스레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그 사진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원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X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은 짧고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것인데 물체의 밀도에 따라서 잘 통과하냐 잘 통과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뼈같이 밀도가 높은 것들은 잘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고요. 살이나 연부 조직, 근육 같은 것들은 중간 정도로 통과하기 때문에 회색 정도로 보이고요. 공기 같은 경우는 밀도가 낮아서 통과를 잘하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음영의 차이를 가지고 의사들이 판독을 하는 것이 엑스레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엑스레이를 촬영을 할 때 여러 각도로 막 여러 장을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죠. 네. 그럼 이제 또 환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여러 장을 찍느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엑스레이는 2차원적으로 3차원의 사람 몸을 2차원적인 영상으로 판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을 때랑 이렇게 찍을 때랑 이렇게 찍을 때랑 가려지는 부위가 2차원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려지는 부위 없이 잘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틀어서 이제 촬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판독합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은 아마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엑스레이 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겠지만 이거 뭐 방사선 몸에 안 좋지 않느냐
그런 걱정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헐크 안 될까요? 응? 헐크? 엑스레이 몬스터. 아 하나면 엑스레이는 혹시 진짜 건강에 해롭나요? 이런 의료 방사선 피폭량은 상당히 낮습니다. 흉부 방사선 같은 경우는 한번 피폭량이 한 0.3에서 0.5 mSv 정도의 피폭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생애 20-30년 동안에 암에 걸릴 확률이 생길 확률 정도가 0.0000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낮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진짜 얼마나 많이 찍어야 실질적으로 좀 몸에 이건 나쁠 수 있다. 몇 장 정도 찍으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한 번 피폭량이 0.3mSv 그게 위험도가 0.00003% 정도니까 곱하기 얼마예요? 위험해지죠? 얼마예요? 100%가 되나요? 엄청나게 많은 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이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의학적으로 진단해서 고칠 수 있는 병에 대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뭐 담배 한 개 피도 필 수 없고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피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엑스레이 촬영을 좀 피해야 될까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 여성, 임신 8주 이내의 산모들, 특히 이제 임신 8주라고 이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태아가 8주까지 장기가 왕성하게 발달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적은 양의 방사선에 의해서도 기형이라던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엑스레이 촬영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복부나 골반 쪽은 납가운 차폐복을 가리고 찍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찍어도 괜찮나요? 어린 아이가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어린아이들 찍어도 문제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진단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관절이라던가 이런 데가 골절이 있는데 이거를 잘 치료 안 하고 냅둘 경우에는 나중에 성장함에 따라서 뭐 변형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고 해도 꼭 촬영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양쪽을 찍어서 비교해 보는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엑스레이 촬영이 안 되는 그런 임산부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거 말고 혹시 다른 검사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한계가 있죠. 갈비뼈 같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초음파로 가능하지만은 대퇴부나 심부 쪽에 있는 골절들은 좀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요. 초음파 외에는 예를 들어서 방사선 노출이 꼭 피해야 한다면은 MRI 검사 같은 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자기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산부들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초음파 MRI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궁금증들 모아가지고 오늘 같이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엑스레이 결과가 병원마다 다를 수가 있나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돌려가면서 찍는데 관절면을 잘 맞춰서 찍어줘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찍는 술자의 기술이 아주 중요한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방사선사님이 기술도 아주 탁월하시고, 제가 또 요구한 대로 너무 잘 찍어주셔서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고요. 둘째로는 이제 판독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데, 특히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레지던트 기간 때부터 해서 트레이닝 모든 기간 동안 엑스레이 촬영은 늘상 하는 거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들이 엑스레이 판독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찍는 사람의 어떤 그런 스킬도 중요하고, 그리고 같은 사진이라도 판독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뭐 의사라면은 어느 정도 판독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형외과 의사가
특별히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엑스레이 판독에. 네, 영상의학과 선생님들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정형외과 의사들은 같은 사진을 본다면 네. 같은 진단을 내릴까요?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좀 놓치기 쉬운 골절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 쪽에서는 뭐 주상골 골절이라던가 이거는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찍는 각도가 좀 틀렸다거나 그럴 경우는 놓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판독하는 술자의 뭐 경험의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쭉 Q&A를 진행을 하고 나니까 엑스레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까 맨 처음에 치료 전후 사진 보여주셨던 것처럼 좀 다양한 엑스레이 사진들 보여주시면서 뭐 다양한 사례들을 좀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좋은 케이스들을 좀 모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준비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